이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채값이 왜 이리 폭등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으로 장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야채값이 너무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배추를 금배추라고 하죠.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 배추 한 포기 값이 6,000원이었고 올해는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으로 작년보다 약 2배 정도 배추 값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추 2포기가 치킨 한 마리보다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좀 더 야채값의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마트를 다녀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작은 알배추 하나에 2,880원, 양배추 한 통에 5,980원, 케일 한 묶음에 4,580원 등 야채값이 매우 비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야채값이 폭등한 것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장마와 폭우가 매우 심각하였고 폭염 또한 심각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특히 폭우와 태풍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수해가 벌어졌고 올해뿐 아니라 2018년에는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며 메기 3,000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야채값 폭등과 같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의 경우 기상재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그 중에서도 취약 인구와 빈곤층의 인명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노숙자나 빈곤계층은 폭염에 대비조차 하지 못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고령자 A씨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현재 주거하시는 곳이 강원도 평창 지역이라 알고 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농어촌 지역이라 이번 폭염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폭염으로 인해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많이 죽었고요. 이번에 폭우도 많이 와서 농사가 대부분 망쳤어요. 저런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폭염 및 폭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이번 야채값 폭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더위가 심각했고 폭우로 인해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대부분 죽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야채값이 폭등하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농사를 계속 지으시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아우, 힘들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더 힘들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도 너무 많이 받고 보상도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폭염에 피해를 많이 입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각 지역별 기후 적응도와 폭염 보건 취약 특성에 따른 도시별 시스템인 고온건강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무더위 센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과 시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고온건강경보 시스템이나 무더위 센터 등 폭염에 대한 여러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거나 도움을 받으신 적 없나요? 지금 처음 들어보네요. 안내도 안 해주니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심각한 폭염과 폭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들과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농작물 피해 본 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나 심하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정부에서 복구해주는 작업을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고령자 A씨는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대응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태가 이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농민과 고령자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농부들의 피해와 농작물의 가격 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아직 한국의 농업재해 대책은 미흡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세워 재해 발생에 대한 피해 경감, 대비, 대응 및 복구 영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A씨가 고온건강경보 시스템이나 무더위 센터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재난복지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노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주거 개념을 적용해 소외되고 있던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는 시설적인 면에서 지붕을 밝은 소재나 특수 도장재로 만들어 태양열을 반사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후재난에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과 맞닿는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지고 사전 예방, 사후 보상에 대한 시설적, 제도적 시스템을 더 탄탄히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폭염은 기후변화의 일부일 뿐, 그 외에 태풍이나 가뭄, 산불, 미세먼지, 그리고 올해의 이슈였던 폭우까지 수많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25배의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바뀌고 지구는 온실을 지나 찜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지금과 같은 극심한 폭염과 산불은 지구가 찜통으로 변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7위인 걸 아시나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남일이 아니고 기후위기는 서서히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시작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이 매우 소중한 때입니다. 시민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전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을 추진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추진하면 좋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면은 인센티브를 받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많이 추진을 하면 지금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